네, 안녕하세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제가 그레이트 리셋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금융 부분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금융 리셋이 언제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 시기를 대략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들 같은 경우는 WEF 그리고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세계 경제 포럼. 이에서 적은 기사 그리고 이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3개 정도 봤는데요. 여기서 차용될 것은 2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일하고 서로 관계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이 위기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자료들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적혔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2016년도 이전부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다라고 추가 가능한 겁니다. 다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바뀔 기술혁명 위기에 서 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과거에는 대면으로 일을 했고 대면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비대면으로 간다. 앞으로는 비대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미리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공공 부분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학계와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정치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포함하는 통합적이고 그리고 포괄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이제 협력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산업 생산을 어떻게 바꿨냐? 1차 산업혁명은 생산을 기계화하기 위해서 물과 증기를 사용했다. 두 번째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전력을 사용했다. 2차 산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차 산업 같은 경우는 생산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전자 및 정보기술을 사용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1차는 물, 2차는 전기, 3차는 자동화 생산을 위해서 전자, 그리고 IT 이런 식으로 활용했다. 이게 지난 세기에 진행이 된 거고 이제 앞으로 4차 산업 이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3차 산업이랑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발전된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나타내는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속도, 범위, 그리고 시스템의 역량. 현재 돌파구 속도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전례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4차 산업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선형적인 속도가 아닌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진화를 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갔다면 4차 산업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생산과 그리고 관계, 그리고 관리, 그리고 거버넌스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예고한다. 지금 생산도 많이 바뀌고 있죠. 생산도 전부 무인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관리도 무인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거버넌스도 마찬가지로 현대 시대에 맞춰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이미 2016년도부터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이 어떤 거냐? 전례 없는 처리 능력이 증가하게 될 거고 저장 용량도 많이 올라가게 될 거고 지식에 대한 접근을 갖춘 모바일 장치로 인해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지식의 그 향상 속도가 빠르게 증가될 거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인공지능, 로봇과학, 그리고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차량, 그리고 3D 프린터, 나노, 그리고 생명공학, 재료공학, 에너지 저장 및 양자 컴퓨팅까지 모든 기술력에서 이제 혁신을 이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현재 사회가 그런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처리 능력 지금 엄청 빠르잖아요. CPU가. GPU도 엄청 빠르고 그리고 AI도 이때 지금 나와서 엄청나게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저장 용량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뭐 4기가, 8기가 이게 끝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2테라, 4테라까지 나오게 되고 지금은 하드박스였나?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 서버 이런 것도 나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저장 용량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나왔던 게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과 드론 그리고 번역까지 그리고 투자하는 가상비서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AI가 인상적인 발전을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AI 시대가 올 거다라고 이미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 대해서 이미 계획을 했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이 기사에 나왔던 것 중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도 바꿀 것이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가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명상도 하면 안 된다.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물론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자아가 사라지는 형태의 어떤 그 공명점이 있습니다. 그 공명점까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정신 수양을 한다라고까지만 되면 되는데, 이제 이 요가랑 그다음에 이 명상을 통해서 자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무역 킹이라고 하시는 분 영상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사람이 좋아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소리에 들어가게 되면요, 사람들이 거기에 자아를 의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 돌아왔을 때는 시궁창이라는 걸 알게 되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께서 그 WEF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무소유, 이게 가장 좋은 핵심적인,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도와주는 게 요가랑 그리고 명상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게 엄청나게 붐이 일어났죠. 그럼 지금도 요가를 이효리를 통해서 막 요가 붐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다 전부 다 무소유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만든 프로파간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들의 카발라 사상에 믿고 있는 사람 연결되어 있는 이게 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게 데스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있어야지만 이 완벽한 이 세상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구인지도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어지게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깨달을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깨달음이 없다고 하게 되면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공산주의 그리고 전체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통제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히 말씀드린 거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차 산업이. 이해가 되시죠? AI가 들어오면서 제가 이 멤버십 영상도 알려드렸어요. 디지털 코론존. 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생활에 대한 감각, 그러니까 우리 사생활에 대한 것들도 전부 다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 소유권에 대한 우리의 개념, 이 소유권도 없앨 거다. 그리고 우리 소비 패턴 이런 것들도 없앨 거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께 COP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기후 협약 컨퍼런스입니다. 아마 이름이 맞을 겁니다. 제가 과거에도 영상 올려드렸어요.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 소비를 줄여야 된다.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여행을 1년에 200km 이하인 국내 여행만 해야 된다. 그리고 옷도 3벌밖에 1년에 살 수가 없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육류 아예 못 먹게 해야 된다. 그래서 대체육이랑 GMO 식품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COP 28이었나? 여기에 오세훈이 진행을 해요. 서울에서. 이때 나왔던 얘기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비도 점점 사라지게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일과 여가 시간에 바치는 시간, 이게 뭐냐 여러분들, UBS라고 해서 UBS인가 UBI인가, 이게 기본소득이거든요. 이걸 줘서 사람들에게 일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이걸 통해서 이제 메타버스 혹은 이제 게임 이쪽에 빠져가지고 현실 세계에 못 나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너네 그냥 돈 주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뒤져라. 약간 이게 그들의 아젠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경력을 개발하고 개발 못합니다. AI가 나오면서 개발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기술을 배양하고 기술 배양 안 됩니다. AI랑 로봇가 나와서 기술 배양이랑 안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육성하는 방법, 이것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의 건강을 변화시킬 거다.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량화된 자아로만 이어지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네가 과거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전부 누릴 수가 없고, 정량화된, 그러니까 너네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정해준, 그리고 사회 표준화된 이 자아만 가지고 살아 라고 하는 게 WEF에서 4차 산업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빨리 진행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께서 묶여서 엄청 신속하게 변화가 될 거다.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게 디지털 아이디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것도 관련돼서 지금 밑에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나는 기술에 대한 큰 열광적이고 얼리 어답터지만,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삶에 가차없는 통합이 연민과
그리고 협력과 같은 우리의 전형적인 인간의 능력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오게 되면 인간의 능력이 감소가 될까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좌파들 봐보세요.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 되는데 자꾸 안 찾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알려준 대로 레거시 미디어만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AI 정보를 가지고 지금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람들의 그런 사고나 그리고 논문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능력이 점점점 쇠퇴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이 그런 관계가 적절한 사례이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자산 하나를 박탈당했다. 이게 뭐냐?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 이거를 잃었다. 그래서 이것을 멈춰야 된다. 그리고 반성하고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깊이 생각을 해서 사람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 기사가 적은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잘 안 보죠, 사람들이. 자,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새로운 정보 기술이 제기하는 것은 가장 큰 개인적인 도전 중 하나가 프라이버시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CBDC. 이걸 추적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죠. 과거에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기사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필수적인지 본능적으로 이해하지만 우리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고 공유하는 것은 새로운 연결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프라이버시나 너의 사생활 이딴 거 없게끔 만들 거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통신력이 상실되면 우리 내면에 있는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심화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 프라이버시 없게 되면 이런 문제가 계속 심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점을 두고 이거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CBDC, 스테이블 코인 다 뭐겠습니까? 익명성이 없는 겁니다. 프라이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프라이버시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금과 은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과 은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그래서 금과 은을 비판하거나 그런 적이 아니고 다만 지금 상승장이 금과 은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금융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늦추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올라가는 거에 타고 우리가 이것을 금과 은으로 일부분 바꿔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생명공학에서 AI가 일어나는 혁명은 수명, 건강, 인지 그리고 능력의 현재 임계점을 뒤로 밀어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재정의하고 있다.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AI를 키워가지고 인간의 삶을 증대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칩 박는 겁니다, 머리에. 이해가 되세요? 인간이 아니라 트랜스 휴머니즘이 되게끔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정의한다잖아요.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언제 나왔냐? 2016년도에 나왔던 겁니다. 엄청 오래 전부터 이들은 계획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아이디 그리고 백신 여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코로나 때 나온 거냐? 아닙니다. 자, 이거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2018년도부터 디지털 아이디를 해야 된다라고 논의가 나왔고 그 논의가 왜 나왔냐?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을 위해서 디지털 신원의 잠재력을 밝혀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일어나고 난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민자들이 중에서도 그 나라에 종속되지 않는 이민자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캐나다의 인도인들 그리고 중국인들 얘네 동화 안 되죠.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동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여행 전 그리고 이민 전에 디지털 아이디로 신원을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범죄나 혹은 이 사람의 사상이나 생활 패턴이나 돈을 어디다 쓰는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디지털 아이디에다가 이제 박아놔서 우리나라 봤을 때 이 새끼가 좋은 인간인지 아닌지 이거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논의가 나왔습니다. 그게 언제냐? 2018년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글로벌 여행 보안 생태계에서 필요한 것은 파괴적인 혁신인가? 이게 뭐냐면 디지털 신원이 확인이 되면 굉장히 이 여행하거나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의 보안이 안정화된다라는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결국에는 어떤 걸 해야 되냐? 생체 인식과 암호화 및 그리고 분산 원장 등 신흥 기반을 발전을 통해서 산업 및 정부 기관의 보안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국제 여행 승객의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한다.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생체 인식. 여러분들 홍채 그리고 지금 이제 인천공항 가시면 얼굴 인식이 있습니다. 이 얼굴 인식 자체가 생체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암호화
그리고 분산원장,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디지털 ID고, 이 디지털 ID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엔 CBDC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2016년도, 2018년도 거고, 이제 2020년도 한번 봐보자고요.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그리고 여기서 정확하게 그레이트 리셋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금융 리셋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유추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왜 금융 그리고 전 세계의 사회 질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리셋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겠죠. 그것은 바로 이들이 말했던 4차 산업 시기가 지금 왔기 때문입니다. 1차, 2차, 3차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리셋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는 인류, 문화 여기서 3번 정도 리셋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 영상들 찾아보시면 1차, 2차 때 전기차가 있었고 자율주행차가 있었고 심지어 의수까지도 있었습니다. 로봇. 근데 이런 것들 전부 다 리셋 시켜서 전쟁으로 인해서 다 날려버리게 되고 이것을 다시 4차 산업 때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전부 다 왜곡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차 산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4차 산업이 들어오게 되면 리셋이 필요하겠죠. 그 리셋이 바로 지금에 있는 모든 사회 시스템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WEF에서 그 의장을 맡았던 슈밥이 있습니다. 그 문어 대가리. 얘가 이야기했던 게 모든 사회 시스템은 전부 다 리셋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금융 리셋입니다. 그리고 금융 리셋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무소유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만들어냈던 게 하나가 바로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자, 그 사실을 이 기반 안에, 이 기사 안에 다 담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세계의 사회적, 경제적 전망이 불안이 심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가 더욱더 나빠질 거고 이 경제가 나빠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급격한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1930년대 이후 최악의 불황에 직면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자, 어디 맛보고 있냐? 영국, 프랑스 전부 다 IMF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이것도 기사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독일 한번 찾아보세요. 외신에서 독일 산업이 전부 다 침체가 되고 있고 경제 붕괴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입니다. 그리고 독일 안에서도 이제 주식시장 여기를 관리하는 협회가 있겠죠. 이 협회에서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독일 경제는 개판이다. 그런데 주식은 올라간다. 왜 올라가냐? 주식이 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식이 싸고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지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돈을 넣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사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당선이 돼서 돈을 미친 듯이 뿌려댔겠죠. 그리고 미친 듯이 돈이 나오니까 주식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투매를 하고 그리고 다시 매수를 해서 펌핑 그리고 덤핑을 계속하면서 돈을 벌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머리가 깨진 좌파들은 무슨 말을 하냐? 주식이 올라가니 이 사람이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게시글도 올려드렸다시피 지금 환율은 미국 내에서 평균적으로 1544원이고 그리고 LA 공항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에 돈을 바꾼다고 하게 되면 1743원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설 환전소 가게 되면 2100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환율 안정화가 안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탄핵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게시글에도 몇 번 말씀드렸고 멤버십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원화가 똥값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똥값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경제 침체를 맞고 이 경제 침체뿐만 아니라 이걸 인해서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전 세계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경제가 빠르게 박살나는 이 시기를 맞이할 거고 이 박살난과 동시에 그레이트 리셋의
들어가게 될 겁니다. 왜냐? 사회 불안정 것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초국가 기구들이 들어와서 안정화시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와 있냐? 클라우드 슈밥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가서 읽어보세요. WEF에도 다 있습니다. 보고서가. 지금 그것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세계는 교육에서 사회, 계약 및 노동 조건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와 경제 모든 측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사회 시스템을 바꾸겠다. 그리고 금융 시스템도 바꾸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께서 WEF 들어가서 위대한 리셋 이거 보고서 다운받으세요. 저는 봤습니다. 이미. 다 보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미국과 중국에게도 이르러서 모든 국가가 참여를 해야 되고 석유와 가스의 기술에 대한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자본주의 대리셋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석유와 사회, 가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셋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친환경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친환경을 해야 되냐? 결국에는 기존 시스템을 박살을 내고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와서 새로운 산업으로 돈을 굴리겠다. 그리고 돈을 굴려서 자신들은 부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 가스 여기다가 돈을 이빨 때려박아서 개발시켜 놓고 여기서 많은 꿀을 빨다가 다시 전 세계적으로 석유랑 천연가스가 매장량이 많아지고 많은 나라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바로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가난해지는 대신에 자신들이 투자했던 회사들은 부자가 되고 이 부자가 됨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안정적으로 지위 그리고 계급을 유지하겠다. 이게 WEF의 아젠다입니다. 자, 여기서 또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레이트 리셋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코비드-19다. 이미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팬데믹은 최근 역사상 최악의 공중보건 위기 사태의 하나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사상자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끝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성장, 공공부채, 고용, 인간 복지에 심각한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3% 위축이 될 거고 그리고 이게 단 4개월 만에 6.3% 하향 조정이 됐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 중인 기후 사기입니다. 자, 사회 위기와 함께 악화시킬 거다.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이미 코비드 위기를 환경보호와 집행을 약화하는 핑계로 사용했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 프로파간다입니다. 기후 지켜라. 코비드는 이거는 기후 때문에 나온 거다. 라고 프로파간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억만장자 합산 재산은 위기 동안 증가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더 가난해진다. 라는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부의 리셋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핑계가 되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부의 리셋을 불러오기 위한 하나의 프로파간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기사 다 나왔죠? 코로나 백신 맞고 난 다음에 암 걸릴 확률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자폐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협심증 그리고 심장질환, 뇌질환 이런 것들 전부 다 증가했던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사람들도 감축하면서 그리고 덩달아 부의 리셋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코로나 팬데믹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도 이해를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부가 말하는 개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제일 모르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왜 모르고 있냐? 4050, 이 영포티 얘네들이 대부분 다 대가리가 없어서 그리고 주입식 교육의 폐해 그리고 전교조 이 교육의 부산물입니다. 그리고 이 4050의 세대들이 왜 더 문제가 됐냐? 급속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유물론적인 관점이 굉장히 많이 퍼진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명상, 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냥 물질적인 것만 바라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게 이때 교육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포티나 그리고 4050 세대들이 답이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WEF에서 생각이 없고 그리고 자아가 없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죽겠다. 죽을 거다. 보고서 있습니다. 이 보고서 보세요. 4050 여러분들. 자, 뒤지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들 잘 깨어나셔야 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WEF를 밀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는 카발라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있으면 나가 뒤지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 믿는 종교가 카발라입니다. 이 카발라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지금 칼리유가 시대다. 이 칼리유가 시대, 이거는 뭐 이게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 카발라에도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리유가 시대에서는 유물론적 관점, 이 사람들이 대세가 이루어질 거다. 하지만 2025년도 이 이후에는 크라타 시대가 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라 그리고 카발라 사상들은 이 시기가 오는 시기에 맞춰서 생각이 없고 자아가 없고 오직 돈만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여자만 밝히는 이 등신 새끼들을 전부 다 죽여야 된다. 그래야 세상이 깨끗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잘 모르시면 점교수님 가서 점점점 TV 가서 보세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카발라라는 책을 사서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면 제가 말한 대로 이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50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죽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 취지에서 말한 겁니다. 그게 제가 작년에 1년 전에 이야기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일부러 코로나 팬데믹을 만들고 그리고 경제를 붕괴시키고 경제가 붕괴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그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CBDC입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고서 찾아보세요. 이 보고서 안 다 있습니다. CBDC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CBDC를 하게 되냐? 사람들이 사치를 많이 하고 그리고 소비를 많이 한다. 그리고 이 소비와 사치가 불평등하다. 그래서 이 소비와 사치가 일정하게 분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모든 거래 시스템, 송금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CBDC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게 WEF의 아젠다입니다. 이걸 누가 하겠다고요? 이재명이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세요. 이런 것들 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프라이버시 이거 없애겠다. 다 WEF 여기 기사에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게 되면 코로나 위기와 함께 심화가 될 거고 세상은 더욱더 지속하지 않고 평등하지 않고 더 취약하게 만들 거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리셋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분 조치 이거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고 임시 수정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거리 두기 그리고 뭐 4인 이상 집합 금지 이딴 것들 그냥 임시 조치다. 이게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을 새롭게 토대를 구축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러한 것들은 불가능한 꿈은 아니다. 네? 우리가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하고 있냐? 중국. 그리고 이걸 또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디서 하려고 하냐? 한국입니다. 한국. 네? 누가 들어와서? 이 사람이 들어와서 잘 모르면 여러분들 좌파들 이거 공부 좀 하세요. 공부도 모르면서 잘 모르면서 입 열지 말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과 개인들은 잦은 항공에서 사무실을 일하고 있는 것까지 오랫동안 필수적이라고 주행했던 관행을 포기하기로 강요했다. 이게 뭐겠습니까? 비대면으로 일해라. 출장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심화가 될 겁니다. 이런 것 좀 보고서 찾아보세요. 얘네 다 메타버스에 넣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을. 제가 이거 다뤄두진 않을 거예요. 물론 멤버십 분들에게는 제가 제공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것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하라는 얘기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내용이 다 나와 있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WEF 여기 그냥 딱 들어가서 보면 제가 말했던 자료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는 의료 및 기타 필수 근로자 및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인구를 위해서 희생할 의지를 압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냥 더 볼 필요 없고 이제 비대면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 비대면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뭡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거를 해야 되는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시장을 더욱더 공정한 결과로 이끌 것이다. 무슨 얘기냐? CBDC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 CBDC를 하게 되면 뭐 탈세나 그리고 뭐 불법적인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더욱더 공정한 결과가 될 거다. 왜냐?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추적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한 결과가 나올 거다. 나왔잖아. 세금, 규제 및 정폐 이런 것도 전부 다 블록체인 위에 올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정부는
더욱더 공평한 결과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한이 지난 기억들을 시행해야 된다. 그게 뭐겠습니까? 재산세 변경, 재산세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없애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겠습니까? WEF에 반대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재산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재명이 올린다고 했죠? 예? 징역세랑. 이 아젠다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석연료 보조금 철회 지금 하라고 하고 있죠.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조금 주죠.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안 살려요. 안 살리고 있어. 왜? 중국한테 주려고. 석유화학. 이거 기사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예? 자, 지적재산권을 살려야 된다. 예? 지적재산권 살려야지만 국가 단위로 들어오는 IP에 대한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거를 또 파기한 데가 어디냐? 중국이에요, 중국. 자, 무역 및 경쟁을 관장하는 새로운 규칙이 포함될 수가 있다. 지금 무역이 FTA 뭐 이런 걸로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새로운 규칙이 포함될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관세가 어떻게 될지 우리 잘 모릅니다. 무역 경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투자가 평등하도록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같은 공유 목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투자가 평등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잘 살고 있는 것들은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들에게도 투자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찾아보세요. 제가 이거 유럽에 대해서 멤버십 분들에게 얘기해 드렸는데 유럽이 아프리카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했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WEF의 그레이트 리셋의 아젠다에 맞춰서 투자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한 데가 어디냐? 일본입니다. 일본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있는 것들.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호소인 얘도 이거 하고 있죠. 지속 가능한. 근데 이거 빠져나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미국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다르죠? 예? 미국이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유럽들도 전부 다 원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전. 근데 우리나라만 역행을 하고 있죠. 예? 왜 역행을 하고 있겠습니까? 등신이 WEF 아젠다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WEF의 아젠다든 대부분 다 누구 돈이 나왔냐? 중국 돈, 공산당 돈. 얘네 돈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얘네가 투자를 해주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예? 지원금 줘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WEF 아젠다에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나라 팔아먹은 것 같다고, 이 새끼가.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유럽 유엔은 7,500억 유로. 이거를 복구기금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못 살게 되니까 지원금 줘라. 그래서 미국도 돈을 많이 풀었고 그러면 일본도 많이 풀었고 유럽도 많이 풀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라 해가지고 풀었죠. 이런 식으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가 올라가요. 근데 이 인플레를 이미 오를 거다라고 WEF에 보고서에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뭐라고 했습니까? 더 풀어야 된다. 계속 풀어서 결국에는 인플레가 올라가도 정부가 마지막 이 인플레에 대한 그 대가라고 하죠. 그걸 치러야 된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부가. 근데 정부가 치르고 있는데 말이 정부지. 이거 누가 갚습니까? 국민들. 결국은 뭐겠습니까? 돈을 풀어서 계속 인플레를 만든 다음에 이 인플레가 엄청나게 올라가면 국민들이 그것을 받고 타격을 받아라. 그래서 국민들에게 전부 다 뒤져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보고서입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력만 해보세요. 다 나옵니다. 자,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자, 그래서 이런 기금들이나 민간단체, 연기금 뭐 이런 거 투자해가지고 기존 시스템의 균열을 메운 대신 장기적으로 더욱더 탄탄하고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왜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연기금도 계속 한국 주식에 꼬라박고 있죠. 네? 왜 꼬라박고 있겠습니까? 안정화시켜서 결국에는 이거를 배당금을 줘라. 이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 얘기했습니까? 누가 이걸 여기 이 새끼가. 그래서 지금 이거 하된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배당금이 여러분들께서 뭐 평생 살고 뭐 월에 얼마씩 벌 수 있습니까? 없죠. 왜? 기업들이 돈을 못 벌면 배당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관세협상 빠그라졌죠. 관세협상.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환율이 개같이 멸망하고 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그대로 이미 몇 년이 지난 이 보고서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누구다? 이 사람이다. 예? 자, 이뿐만 아니라 녹색 뭐 도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고 환경 어쩌고 거버넌스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야 된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지금 이런 것들 해가지고 전부 다 얘네가 말했던 거는 친환경 그리고 뭐 이제 CBDC 그리고 백신 맞아야 된다. 에? 그리고 인플레 올려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금융 리셋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개판되고 있는 거예요. WEF 아젠다 그대로 따라가서 WEF 아젠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이민 있어요, 이민. 그거 제대로 받았던 데가 어딥니까? 유럽이에요, 유럽.
그래서 개판 됐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누가 하겠다요? 일본, 한국 이거 하겠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라 개판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고 있는 애들이 누군지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봐봐요, 여기 또 백신도 있잖아요, 백신도. 예? 말 같지도 않는 것들. 자,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제로 코로나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디지털 아이덴티티의 모델이 돼야 된다. 이런 게 나와야 된다.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WEF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2023년도에.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이벤트는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디지털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게 뭐겠습니까?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아이디 이거 우리나라 누가 하겠습니까? 카카오톡, 네이버 가잖아요, 여러분들. 예? 주민등록증 이거 아이디 받아야 된다 이지랄 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여권으로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냐? 왜?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들 이런 난민들 애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금융 시스템 이런 것들을 기존 금융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아이디 새로운 아이디가 나와가지고 이들도 여행할 수 있게끔 아프리카 사람들 난민들 불법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게 디지털 아이디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지털 아이디의 합격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내치고 그냥 불법 난민자들인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다만 그 나라가 안정적이잖아. 이런 애들한테 디지털 아이디 줘가지고 유럽이나 뭐 한국이나 이런 데 살면서 이런 사람들 정보를 그냥 그대로 주는 겁니다. 왜? 다양성, 포용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이 사람들도 이동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만든 게 디지털 아이디예요, 여러분들. 이뿐만이겠습니까? 선진국들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소비를 못하게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뭐라 적겠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여행업계는 여행자들의 위험 기반을 평가를 채택하고 수동 점검을 없애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게 뭐겠습니까? 각 나라의 디지털 아이디로 서로 연동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거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한국이랑 중국. 뭐랍니까? 지금 디지털 센터 박살 냈잖아요, 우리나라. 국정자원. 그래서 이 중국계 클라우드가 들어가게 되면 한국이랑 이거 왔다 갔다 가능하다고요, 여러분들. 또 어디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금 미국, 영국 이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AI 들어가면서 이 AI 기술 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팔란티어예요, 팔란티어. 그래서 저 정부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랑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디지털 신흥 모델은 국경과 부분을 넘나드는 여행을 위한 사용자 중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게 나온다. 얼굴 인식만 하면 이 사람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신용 점수가 높은지 안 높은지 다 확인 가능하다. 근데 이 핑계가 뭐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안전을 위해서 만든 거다. 근데 불법 난민자들을 위해서도 이거 쓰고 있다. 이걸 대표적으로 어디 보여주고 있냐?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 지금 디지털 아이디 하겠대요. 제가 게시글 올려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몇몇 국가들이 실물 여권 대신 디지털 여행 자격 증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거 유럽 연합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하고 있고요. 이거 한국도 지금 차츰 들어갔습니다. 얼굴 인식으로. 패스. 이거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비정규적 위주이기 및 기후변화에 포함한 글로벌 이벤트는 보다 효율적이고 비접촉식이며 안전한 경험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정규 이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씨발 난민을 받아라 이건데. 이 난민의 신원이 확인된 디지털 아이디를 줘가지고 이 디지털 아이디로 신원 확인을 해라. 그래서 니네가 받아서 얘네 키워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3년에 나왔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거.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여행 내내 식별, 인증, 승인을 위해 모바일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가속하고 있다. 이게 되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들? 하나의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됩니다. 비용이 절감돼요, 여러분들. 봐봐, 여기 도착 절차를 가속하기 위해서 이민 정보를 공유할 거는 93%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다. 디지털 분명하다. 필요성이 분명하다. 이게 솔루션이 비용이 절감되고 시간적으로도 빠르게 진행된다. 아까 여기 2016년도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얘네가 이거 왜 하겠다.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이 속도에 빠르게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된다.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이 금융이랑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죠. 자, WEF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사이버 어택이라는 얘기를 꾸준히 합니다. 사이버 어택 이 얘기를 꾸준히 해요. 이 클라우드 쇼밥이.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 2015년도부터 나왔습니다. 얘가 2015년도부터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들 인터뷰를. 이게 어디까지 연설했냐? 2023년도까지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영상에도 다뤄놨습니다. 점 교수님도 영상에 다뤄놨습니다. 근데 좌파들은 아직도 생각이 없는 거죠. 저는 아직도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때 어이가 없는 게 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막 이 세상이 막 주식으로 흘러가고 주식이 전부이고 애가 부를 만들어주고 막 이럴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식 다 날라가요. 다 날라간다고. 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분들 금융 리셋 됐습니까?
리셋 됐어요? 리셋? 안 됐죠?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돈을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화폐 가치를 박살내야 되겠죠? 그리고 박살낸 다음에 클라우드 슈밥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화폐가 박살나면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 불공평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이버 어택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리셋. 주식, 부동산, 화폐 전부 다 리셋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무슨 세상이 아름답고 뭐 어떻게 흘러가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 자꾸 저한테 막 이래저래 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보고 얘기해.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보고 얘기하라고. 자, 그래서 이 사이버 어택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여기 위에 적혀 있어요. WEF 제가 이거 이제 보고서를 본 게 있는데 글로벌 이 사이버 시뮬레이션, 영어 쓰기 싫으니까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서 있어요. 찾아보세요. 이 보고서에 제가 지금 이 가지고 온 거의 내용을 전부 다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다 있습니다. 자, 거기서 그 WF에서 보고서 나왔던 게 랜섬웨어가 가장 무서운 공격이다. 이걸로 인해서 사이버 어택이 일어나서 이제 모든 인프라가 파괴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를 파괴된 영화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바마가 만들었어요. 이 오바마가 뭘 만들었습니까?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입니다. 예?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 이 내용을 이 보고서대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미국의 인프라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이 불만이 9% 증가했다. FBI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언제 나온 거냐? 2025년도.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이제 미국 사이버 방어국에서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식민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격. 우린 지난 동안 2년 동안 우리가 배운 것과 한 일. 이거에 자아성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이냐? 뒤에 있습니다. 자, 이 뒤에 보시게 되면 2021년도 코날리 이거 영어 몰라요. 잘 읽어보세요. 랜섬웨어 사건은 5월 7일날 발생했고 미국 남동부 휘발유와 제트 연료 공급에 대한 대부분 담당하는 이 기업의 동유럽 범죄 조직 다크사이트 랜섬웨어로 공격을 받아서 파이프라인이 가동 중단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연료 공급이 4일간 중단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핵심 기반의 사이버 공격의 부활의 중요성에 부각되었다. 보세요. 이게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 내용이 있다고. 근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뭔 내용이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어택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제 과거 영상에도 있습니다. 이 사이버 어택이 일어나서 결제가 안 되고 송금이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지금 국정자원 다 탔죠? 이거 제가 왜 사보타지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WEF의 아젠다 그리고 WEF에서 내놓은 이 보고서대로 진행이 됐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제가 사보타지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캐나다, 호주, 유럽, 미국 전부 다 이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프랑스에서 결제업체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식료품 사려고 하는 그 마트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 이뿐만이 아십니까? 작년에 사이버 어택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사이버 어택이 뭐냐? 마이크로소프트, 예?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하청이 있습니다. 보안업체. 얘네가 공격을 당해가지고 셧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사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빼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이 기술을 가진 나라들,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셧다운 돼가지고 비행, 항공, 그다음에 은행 이런 것들 전부 다 마비가 됐습니다. 마비가 됐다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리셋이 어떻게 일어날지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국정전 사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죠. 근데 은행에서 신규 계좌 발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만 더 문제가 되면 계좌에 있는 돈은 전부 다 사라집니다. 이거 누가 이겼냐? WF 인터뷰 가서 보세요.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좌파 여러분들 제발 저한테 지랄하지 말고 이거 가서 보시라고. 니들 돈이 있는 거 니들 돈에 있는 거 다 사라진다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뭐 하고 있냐? 한국은행에서 그거 하고 있죠. 국가 보조금을 12대씩 주겠다. 에? 12대씩 이걸 주겠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여기서 사이버 어택이 일어나면 계좌에 있는 돈 전부 다 12대씩 준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12대씩 강제로 쓰는 겁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아보세요. 저는 여기까지는 알려줄 수 있는데 그 뒤에는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나는 이 채널을 키울 때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봐보세요. 좌파 병신들 존나 많이 들어오죠. 얘네들한테 제가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저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분들 많으신 거 알겠지만 전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굉장한 힌트를 주고 굉장한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지금은 내려갔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보고 있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 걸 영상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다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람들 걸 영상을 보시면서 대비를 하시면 되고, 이 사이버 어택에 대한 이 시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은 시기마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좌파 여러분들, 이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보내고 있던 보고서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레거시 미디어가 씨부리는 대로 그게 정보가 다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댓글보다 아는 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입 다무시고 살고 싶으면 제가 이런 영상을 내보낼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제발 그만 좀 싸우세요.